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29 평범한 여자입니다. 예전에는 TV에 연애 프로그램이 하면 전부 다 챙겨서 봤었는데요. 요즘은 현실적인 사연 라디오를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캔맥주 마시면서 사연 라디오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 가끔은 혼자 과몰입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인지 한 번쯤 제 사연을 보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2남 1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남매는 나이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오빠들은 저를 딸내미 대하듯 살뜰히 챙겨줬습니다. 그래서인지 맛있는 음식, 좋은 거, 재밌는 건 다 오빠들한테 양보받으면서 컸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다 커서야 제가 과분한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게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조금의 부작용도 있었거든요. 바로 두 오빠의 울타리 안에서 과하게 보호를 받으며 살다 보니 학창 시절에는 남자와 말 한마디를 못 섞어봤어요. 그 나이 때에만 할 수 있는 풋풋한 연애는 해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대학 가서야 좀 이성들이랑 대화 나누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남자 경험이 없었다 보니 친해지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먼저 제게 다가오는 사람마저 부담스럽다고 끊어내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런 절 보다 못해 남자를 직접 소개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유나야, 너 대학 들어와서 한 번도 연애 안 했지? 너 지금 그 상태로면 졸업하고도 일한다고 바빠서 연애 안 할 것 같아. 제발 내 부탁인데 졸업 전에 소개팅 한 번만 해라, 응? 아, 사람이 사랑도 하면서 살아야지. 소개팅은 좀 부담스러운데?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어.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자만추? 야, 너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자연스럽게 만나봤자 낯가리고 대화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가볍게 소개팅을 먼저 시작해보고 경험 쌓아서 남자분을 눈을 키워야지. 친구는 저를 놀리거나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제 청춘이 아깝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다 졸업 직전 저는 소개팅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만난 게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연애 경험 없는 저마저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아주 쑥맥인 남자였습니다. 저랑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칠 뿐더러 카페에서 메뉴 하나도 척척 주문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마음에는 들었는지 소개팅 후 애프터를 신청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제가 대학 졸업 후에 곧바로 취업을 못했었거든요. 취업하기 전까지 용돈이라도 벌려고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는데 그곳에 소개팅을 했던 그 남자, 지금의 제 남편이 일하고 있었어요. 분명 그때 전혀 이성적인 호감이 안 느껴졌던 사람인데 같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든 일을 겪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어버리더군요. 남편은 연애는 쑥맥이었어도 사회 경험은 저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태어난 난생 처음 알바를 하는 저와 달리 그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왔어서 그런지 제가 헤맬 때마다 능숙하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자연스럽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됐고 저는 그렇게 첫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애 시절을 보내고 그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희 오빠들은 부모님보다 더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남친 집 형편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비슷한 수준의 집이랑 해야 한다고 오빠들은 저를 다그쳤습니다. 저희 오빠들은 둘 다 공무원이어서 더 좋은 짝 주변에서 찾아주겠다며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 하더군요. 막내야, 너 진짜 남자분 눈이 왜 그렇게 형편없는 거니? 네 남자친구가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건 우리 집이랑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내 매제될 사람이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건 많이 다르지. 형이랑 내 주변에 다 공무원이야.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적어도 넌 공무원 남편 만날 줄 알았어. 우리가 네 짝으로 봐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 공무원만 직업이야, 오빠? 왜 직업만 보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해? 그 사람 고객센터에서 나름 우수사원이야. 성실하고 일하고 있는데 직업 비하는 하지 말아줄래? 너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그 사람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다.
사람은 저마다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소리야. 그래야 결혼 생활도 평탄할 거란 말이야. 너 그 집안 감당할 수 있겠어? 그땐 오빠들의 말은 귀에도 안 들어왔고 제 눈엔 남자친구만 보였습니다. 남친은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넉넉한 집안도 아니었고 좋은 회사를 다니는 건 더더욱 아니었지만 그때의 남편은 불금에도 놀지 않고 대리운전을 해서 투잡을 뛰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가족들은 먹여 살릴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게다가 저 역시 결혼해서도 일을 쉴 생각이 없었기에 둘이 배고를 일도 없겠다 안심했습니다. 오빠들은 끝까지 반대하다가 남편을 한번 제대로 만나보고는 사람은 좋더라면서 제게 사과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끝내 막내딸이 좋아하는 남자면 인성만 좋으면 됐다 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친정가족이 반대했던 결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더욱 잘 살고 싶었어요. 남편은 어렸을 때 시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시모랑 시누이랑 살았어요. 사람은 착한데 여동생 있는 것 치고 센스가 너무 부족했던 남편은 제가 연애하면서 많이 고쳐놔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연애 초반에는 뭐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가면 저보고 먹어보라는 소리도 없이 허겁지겁 남편이 혼자 다 먹어버려서 벙찐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화를 안 내고 저는 아무도 안 뺏어 먹는다고 어린아이한테 알려주듯 남편에게 말했어요. 몇 번 그러더니 나중에는 반성하고 식탐 부리는 걸 고치더라고요. 그리고 제 선물을 받기만 하고 한 번도 따로 선물을 안 챙기길래 가끔은 선물 받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받고만 있는지 정말 인지를 못하고 있었대요. 저는 사랑은 주고받는 거라고 기념일에 소소한 선물이라도 좋으니 준비해달라고 말 그대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 남편은 빙빙 둘러서 말하는 것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발전하는 모습 보고 당장 내일 그리고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후에는 남편이 더 괜찮은 남자가 될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돌이켜보니 정말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사랑도 결국은 결혼 후 시댁 문제로 차갑게 식어버리더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은 그냥 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시댁 장남에 불과했습니다. 여보, 동생이 못 본 지 오래됐다고 식사 같이 하재. 그래? 생각해보니 아가씨 못 본 지 좀 됐네? 언제쯤? 근데 우리 결혼식 이후로 양가 부모님 모시고 식사했던 적 없었지? 내 동생만 부를 게 아니라 아예 가족들 다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건 어때?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저는 놀랍도록 발전한 남편의 센스에 감탄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랑 시댁 식구들 전부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먼저 말을 꺼낼 줄 몰랐거든요. 상견례 그리고 결혼식 이후로 처음 양가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죠. 그날 바쁜 큰오빠 빼고 작은 오빠만 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식당을 예약하겠다 해서 맡겼는데 상견례를 할 법한 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했더라고요. 가격대가 비싸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남편에게 속삭였죠. 여보야,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인당 7만 원이야. 오늘 중요한 날이거든. 남편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저는 뭐 남편이 좋은 소식이라도 저 몰래 알리는 자리인가 싶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분위기가 분위기다 보니 혹시나 제게 임신했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기왕 간 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많은 발전은 했지만 아직은 부족한 남편의 센스에 알려줄 게 늘었다고만 생각했어요. 무슨 날도 아닌데 가족들 모일 때마다 고급 한정식 집을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요즘 애들 말로는 플러팅이라고 하죠. 저희 작은 오빠 옆쪽에 앉은 시누이가 관심 있는 이성을 은근슬쩍 꼬셔내듯 작은 오빠 팔에 은근한 터치를 하고 요상한 웃음을 흘리는 겁니다. 시누이의 행동을 보고 저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사돈, 부추전이 너무 맛있어요. 좀 드셔보세요.
예상 못한 신우의 터치에 저희 오빠는 대답도 안 하고 젓가락질을 멈추더군요. 그러면 그만둘 법도 한데 여전히 과한 관심을 보이는 신우이 때문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거기다 시모는 한술 더 뜨셨어요. 막내딸이 눈치 없게 오빠들보다 먼저 시집가서 사돈 근심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돈 총각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둘 다 결혼 적령기네요. 이렇게 된 거 둘이 짝을 이루면 어른들 고민도 없을 텐데. 네? 괜찮습니다. 지들이 알아서 맞는 짝 찾아서 결혼하겠죠. 엄마는 불쾌한 티를 숨기셔도 얼굴 표정에서 다 드러났고 친정아빠는 어머님의 의도를 파악 못하고 웃어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멈추지 않고 갑자기 겹사돈 얘기를 꺼내셨죠. 저 농담 아니고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돈 총각 정말 사윗감으로 놓치기 싫어서요. 겹사돈이면 명절에 이렇게 자주 모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 식사 다 끝내시고 말씀하신다면서요. 괜히 당사자들 쑥스럽게 왜 그래요? 시모는 신우와 저희 오빠를 연결시키려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한술 더 떠 신우는 부끄러워했어요. 뭐 인연이 된다면야 겹사돈이 될 수도 있지만 난데없이 당사자 의견은 물어보지 않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게 좀 황당했습니다. 게다가 신우이는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아가씨 남자친구 있으시잖아요. 아니, 그놈이랑은 헤어질 거야.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거 아니고 정 때문에 만나는 거지. 암튼 사돈 총각 절대 그놈은 신경 절대 안 써도 돼요. 넌 눈치도 없게 그걸 지금 말이라고. 제 말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우이 대신 시모가 대신 입장을 말하는데 그 말들도 참 웃겼습니다. 지금 사돈 처녀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겹사돈 이야기 하신 거예요? 아까부터 진짜 너무 불쾌하네요. 진지한 관계 아닙니다, 사돈. 이건 정말 예의가 아닌 것 같으시네요. 어머님, 곧 헤어질 사이예요. 깊은 관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사돈 처녀, 어머님이랑 부르지 말아줄래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이미 식사 분위기는 엉망이 됐고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내내 잠자코 참고 있던 둘째 오빠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역시나 화가 났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사돈한테 일말에 관심 없고요. 잘 될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쾌하네요. 종아야, 오빠 먼저 갈게. 나중에 연락하자. 오빠. 그렇게 식사를 끝마치지도 못하고 친정 식구들은 집으로 갔어요. 여보, 형님께서 계산 안 하시고 그냥 가셨대. 그래서 이 비싼 밥값 내가 계산 다 하게 생겼어. 빨리 형님한테 연락 좀 드려봐. 그게 무슨 소리야? 밥 한 술도 제대로 못 두고 간 우리 오빠가 왜 계산을 해야 해? 이 상황에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여보야, 화내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비싸잖아. 형님께 이체해달라고 연락 좀 해보면 안 돼? 울상짓는 눈치 없는 남편을 보고 저는 어이가 너무 없었어요. 자기가 온 식구 다 불러 모아놓고는 왜 우리 오빠 보고 계산하래? 어머 얘, 너 그러다 내 아들 잡아먹겠다. 뭘 그렇게 도끼 눈을 하고 애한테 따져. 내가 사돈 총각이랑 내 딸 한번 이어주려고 자리 마련해보라 시켰다. 그게 뭐가 잘못됐니? 참나, 돈도 잘 벌면서 이 정도 식사값도 계산 안 하고 그냥 가다니. 어머님,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왜 저희 오빠가 식사값을 당연히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저도 너무 속상하고 화나요. 새언니, 왜 속상해요? 제가 더 서운해요. 저 남자친구 있는 건 뜬금없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공식적으로 말한 거예요? 저랑 오빠랑 잘 되면 언니한테도 좋은 일이잖아요. 아가씨, 남자친구랑은 헤어지셨어요? 아직 안 헤어지셨잖아요. 맞는 말 했는데 왜 아가씨가 화내세요? 화낼 사람은 바로 저예요. 가벼운 말싸움 후 그만하자며 시모와 시누이도 결국 자리를 뜨더군요. 다음에 얘기하자고 얼버무리면서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제 기분을 살피지도 않고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지 철없이 용돈 다 썼다며 계산서를 제게 내밀더라고요. 그날 50만 원 넘는 돈 썼는데 아무도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야 남편에게 제대로 따졌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그런 불순한 의도로 우리 식구들 부른 거였어? 그것도 난 기분 더러운데 우리 오빠가 계산 안 했다고 투덜거리는 모습도 최악이더라. 누가 당신 보고 비싼 한정식 예약하랬어? 누가 우리 오빠한테 아가씨 소개시켜 달랬냐고.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데? 불순한 의도라니, 기분이 더럽다니, 말 좀 가려서 해라. 그리고 소리 지르지 말고 이야기해, 차분히 얘기하란 말이야. 아니, 다 큰 남녀 소개시켜주는 자리를 꼭 세세하게 말하고 진행시켜야 해? 어색한 분위기 말고 자연스럽게 분위기 형성한 거잖아. 우리 엄마께서 얼마나 무안하셨겠어?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매정한 것 같아. 충분히 좋게 위트 있게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게다가 오빠로서 지금 내 동생 남친은 비전이 없어. 결혼시키기 싫다고. 이렇게 가까이에 좋은 신랑감 있는데 내가 망설일 이유가 있겠어? 동생 위해서 용기 한번 내본 거라고. 근데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너나 소리 지르지 마. 이 상황에 무슨 교양을 따지니? 너 지금 네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지? 나 당신 부인이야. 간단히 상의라도 했어야지. 그럼 당신이 내 동생이랑 형님 연결시켜 줬을 거야? 아니? 그럼 내가 당신 죽어라 말리기라도 해서 애초에 이런 상황 안 만들었겠지. 오래된 남친이는 아가씨랑 솔로인 우리 오빠를 왜 엮어? 당신도 아가씨도 참 구제불능이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해? 됐고, 2번 다시는 이런 상황 만들지 마. 알겠니? 그리고 오늘 계산한 밥값 다음 달부터 당신 용돈에서 절반은 뺄 테니까 그렇게 하라. 뭐? 그런 게 어딨어. 반반 부담할까 했는데 그냥 네가 다 낼래? 남편은 끝까지 삐죽거리며 제 속을 긁더라고요. 근데 말야, 당신 나한테는 심하게 해도 우리 엄마랑 내 동생한테는 당신 너무 심했어. 따로 사과할 거지? 사과는 내가 받아야 할 입장이거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콩깍지가 다 벗겨졌어요. 결혼 전 오빠가 그토록 제 결혼을 말렸던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저는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적반하장인 남편과 각방을 쓰면서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남편은 며칠 지나자 결국 싹싹 빌더라고요.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다나 뭐라나 제가 사과를 안 받아주자 남편은 그날 계산했던 밥값을 시누이랑 반반 부담해서 제게 입금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이미 그 한 번의 일로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만요. 그렇게 저는 정 떨어진 채로 결혼 생활을 겨우 이어나갔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혼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의 행동과 말투가 묘하게 결혼 전이랑 아주 딴판으로 변하더군요. 그러다 결국 지금까지 남편이 제 앞에서 보여줬던 좋은 모습들은 전부 일시적인 변화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본격적으로 제 남편을 쥐고 흔들었거든요. 남편은 꼭 시모와 시누이의 말에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 같았어요.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이 제 사연을 우연히 듣는다면 제발 결혼할 사람 그 한 명만 보지 마시고 그의 배경도 잘 보고 결혼 상대로 아닌 사람은 초반에 잘 걸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사서 고생을 했지만요. 얼마 안 가 시누이는 자신의 오래된 남자친구와 초스피드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도 속에 앙금은 남아있었지만 그때만큼은 잘된 일이라 진심으로 축복해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집에 날아온 우편물을 보고 그 진심도 싹 사라지더군요. 저희 부부가 쓰는 거래은행도 아니고 저축은행 우편물이 제 남편 이름으로 와 있길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열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신용대출을 3천만 원이나 받았더라고요. 혹시 남편이 나 몰래 무슨 사고라도 친 걸까 싶어 너무 놀라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여보, 이거 뭐야? 아니,
당신이 3천만 원 신용대출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아이씨, 뭐야. 왜 남의 우편물을 함부로 열어? 여기 본인 외 개봉 금지. 안 보여? 아무리 우리가 결혼을 했어도 선은 넘지 말자, 어? 정말 웃기지 않나요? 남편놈은 그 상황에서도 프라이버시가 어쩌고 저쩌고 한참 제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뭐? 너야말로 선 넘지 마. 아니, 넘었네 이미. 우리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자율 높은 저축은행에 3천이나 빌리니? 그거 이자랑 원금 어떻게 갚을 거야? 결혼했으면 대출도 의논하고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1금융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을 저축은행에 빌린 이유가 뭔데? 어? 너 나 몰래 도박하니? 아님 주식? 코인? 무슨 소리야. 난 떳떳해. 그딴 거 안 한다고. 아니, 자기도 형님들이 막내 여동생 결혼한다고 우리 신혼집 해주셨잖아. 형님들은 당신한테 집 해주셨는데 나도 오빠니까 내 하나뿐인 동생 결혼한다는데 뭐라도 해줘야지. 혼수하라고 3천만 원 그대로 다 줬어.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오빠들은 본인들이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나 축하해준 거잖아. 이게 그거랑 같아? 너도 네가 모은 돈으로 축하해주던가. 네 수중에 있는 돈 쓰면 내가 말도 안 해. 어떻게 겁도 없이 덜컥 신용대출을 몇 천씩 받아? 게다가 넌 가정도 있는 사람이잖아.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묻고 상의 없이 신용대출 받는 게 정상이야? 당신 마인드 진짜 무섭다. 그게 이자가 얼만데? 너는 뭐 맨날 나보고 상의하래. 이런 것쯤은 나 혼자 결정해도 되잖아. 그럼 외벌이도 아니고 뻔히 너랑 나 맞벌이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동생한테 돈 없다고 말하냐?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 못해. 그리고 당연히 형님들은 돈 잘 버니까 대출 안 받아도 여유롭겠지만 난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 대출이라도 받는 수밖에.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 축하를 해줘야지. 답답하다. 전혀 말이 안 통해. 어쩌겠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만 화내.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잖아. 그래서 말인데 생활비 각출하는 거 1년만 좀 봐줘. 뭐? 빚 갚는 게 남일이야? 뭐가 그렇게 여유롭고 덤덤하고 뻔뻔해? 우리 결혼했어. 저지르기 전에 상의했어야지. 1년? 어림도 없어. 네가 저지른 일 너 혼자 알아서 감당해. 경제관념까지 박살난 남편의 행동을 보니 저는 당장 이혼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저마저 빚더미에 앉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시누이와 시모의 막 나가는 행동은 제 이혼을 더 앞당기게 해줬습니다. 남편과 냉전은 계속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자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시누이가 신혼집에 쳐들어와서는 저를 몰아붙이더군요. 언니 때문이라고요. 이게 다 새언니 때문이야. 아가씨 왜 이러세요?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반이에요. 신우는 난데없이 나타나서 바닥에 널브러져서 울기만 하며 하염없이 제 탓을 하더라고요. 다짜고짜 전부 제 탓이라는데 한편으로는 왜 그러는지 궁금하면서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연락을 한 건지 시모도 곧 신혼집에 행차했습니다. 시모가 오니 신우는 어쩐지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울음소리는 더 커지고 저를 살짝 밀치기까지 하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놈은 저를 지켜주지도 않고 잠자코 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혼할 놈이지만 진짜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내가 언니 때문에 그날 상진 오빠 놓치고 결국 그 모질이랑 결혼했다가 이 꼴 났잖아요. 그 모질이 놈 바람났어. 내 결혼 어떡할 거야. 신우가 언급한 상진 오빠는 저희 둘째 오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신우 말을 정리해보면 저희 오빠랑 결혼했으면 자기는 남친이랑 결혼했을 일은 전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신우의 남편이 핀 바람이 갑자기 다 제 탓이 된 거예요. 우는 신우 입에서 제 오빠 이름이 나오자 저는 그동안 참았던 게 한 번에 폭발했습니다. 꼭지가 돈다는 표현이 엄청 이해가 됐어요. 가만히는 친정오빠를 자꾸 본인이랑 엮는 신우이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아가씨, 제발 가만히 있는 저랑 우리 오빠 좀 내버려 두세요. 왜 자꾸 아가씨랑 저희 오빠를 엮어요? 왜 아가씨 남편이 바람핀 게 제 탓이죠? 이럴 시간에 정신과에 좀 가보세요. 내가 상진 오빠 사랑하는데 언니가 회방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새언니 탓이죠. 엄마 들었어? 나보고 병원이나 가래. 진짜 웃겨. 도대체 시댁을 뭘로 보는 건지. 너 지금 어디 시엠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니? 내 딸 정신병자 취급하지 마라. 겹사돈 진즉했으면 이렇게 불화도 안 생겼을 거다. 니 탓 맞지 뭐. 어머님, 꼭 딸내미 손잡고 병원 좀 가보세요. 저 진짜 기가 막혀서 더 말하기도 싫으니까 제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제발요. 너 진짜 내가 엄마랑 내 동생한테 함부로 하지 말랬지? 진짜 시댁이 우습냐? 남편이 우스워? 그래, 우스워. 그만 우스운 꼴 보이고 네 엄마랑 네 여동생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 뭐? 내 집? 여기가 왜 네 집이야? 우리 집이지? 예, 이렇게 된 게 다 네 탓인데 사돈 총각이랑 재혼을 시키던지 네가 해결책을 내놔야 나가지. 시모는 정말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재혼을 언급했어요. 저는 재혼이란 말에 이성의 끈이 딱 끊어지더군요. 그놈 바람핀 걸 왜 나한테 책임을 묻냐니까요? 매번 우리 오빠를 뭐가 어째요? 재혼? 다신 우리 오빠 입에 올리지 마세요. 우리 집이 만만해요. 제가 만만해요. 야, 넌 뭘 보고만 있어. 내가 분명히 다 데리고 나가라 했지. 제가 이성을 잃고 남편 놈 멱살 잡고 뒤흔드니 평온해 보였던 시모는 그제야 눈이 뒤집혀서 제 뺨을 내리치려 손을 들더군요. 남편 놈은 그나마 자기 마누라 뺨 맞는 건 또 싫은지 지가 대신 뺨을 맞았어요. 넌 그걸 또 속도 없이 왜 막아? 괜찮냐? 안 되겠다. 어머님은 어머님 자식만 귀하죠? 저는 일부러 남편의 뺨을 갈겼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이 싸대기 맞았다며 개거품 물고 쓰러지려 하더군요. 제 손맛을 본 남편은 멍하니 정신 못 차리고 서 있고 시누이는 옆에서 씩씩거리더군요. 언니, 지금 우리 오빠 뺨 때렸어요? 왜? 너도 맞아야 정신 차릴래? 너도 한 대 맞기 전에 까불지 마. 너 정말 막 나가기로 한 거냐? 어디 내 앞에서?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눈에 뵈는 거 없으니까 얼른 나가세요, 당장. 당신 진짜 왜 이래? 잊었어? 여기 우리 오빠가 내 명의로 해준 집이야. 여보세요, 경찰이죠? 출동 좀 바로 해주실 수 있나요? 집주인이 나가라는데 계속 안 나가는 인간들이 있어서요. 저는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니면 상식이 안 통하는 이 사람들과 날이 밝도록 싸울 것 같았거든요. 5분 만에 출동한 경찰들이 가족이라도 명의가 제 집이라 나가라면 나가는 게 맞다고 설명하자 시모와 신우는 온몸으로 발악했습니다. 남편에게도 꼴 보기 싫으니 같이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를 아련하게 쳐다보더니 제발 좀 그만하라고 창피하니까 집에 가자며 시모와 신우이에게 소리치더군요. 그만하라는 말을 진작 좀 해주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진작에 중간에서 본인이 중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친정오빠들이 해준 집이 오로지 제 명의라 정말이지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쉽게 이혼해주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하기에도 충분했죠. 저는 그대로 울다가 지쳐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친정오빠의 연락이 가득 와 있었습니다. 오빠? 전화를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너 시댁일로 할 말이 있어서 나 점심때 잠깐 들릴게. 알았어. 뭔가 예감이 안 좋았는데 신우이는 정신 못 차리고 친정오빠에게 따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나한테 연락 와서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하는데 소름 끼쳐서 싫다 했어. 아니 내가 따로 그 여자를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 저번 식사 자리 때부터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 매제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며? 오빠, 아가씨 일은 내가 대신 미안해. 근데 지금은 내가 다 말할 힘이 없어. 너 괜찮은 건 맞아? 난 괜찮으니까 나중에 말하고 싶을 때 천천히 말해줘. 나 괜찮아. 내가 오빠들 울타리에서 벗어날 거라고 했잖아.
내가 미련하게 반대한 결혼한 건데 이혼도 내가 감당해야지. 내 동생 다 컸네 진짜. 아무튼 내 신경은 쓰지 마. 이게 뭐 너 잘못도 아니잖아. 근데 그 여자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남편한테 알려달라고 했을 것 같아. 그 사람 어머님이랑 아가씨 말이면 뭐든 다 할 것처럼 굴더라. 연애 때는 내 말이 우선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시댁 입김에 움직이더라고. 나 몰래 아가씨 혼수 보탠다고 신용 대출까지 받았더라. 아, 그놈 진짜. 내가 머리 싸매고 끝까지 반대할걸. 하여튼 이 오빠가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줘. 큰형이랑 얘기해보고 변호사도 구해줄게. 저는 얼마 안 가 시댁에 가서 이혼하자고 서류를 내밀고 더 이상 저희 오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그 사이 피죽도 못 얻어먹은 것 마냥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목소리도 한껏 풀이 죽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안타까운 마음도 안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 보여주려고 쇼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혼하자. 내 결론은 이혼이야. 남친 있는 아가씨가 사돈인 우리 오빠한테 찝쩍거리는 것도 불쾌했고 결혼해서 남편 바람피니까 나랑 우리 오빠 언급하는 것도 소름 끼치고 결정적으로 당신 나 몰래 아가씨 준다고 신용대출 받은 거에서 난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어. 여보야, 그러지 말고 나랑 일단 둘이 더 대화를 해보자. 제발. 이렇게 갑자기 이혼 서류 내밀면 나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응? 남편은 제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이혼은 결심했으니 냉정하게 남편을 뿌리쳤어요. 이미 난 이혼할 거라 정했어. 당신이 못 받아들이겠으면 소송으로 가는 거야. 정말 너 너무한다. 겨우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이혼이라니. 말이 되는 일이야 이게? 아들, 너도 그만 사과해라. 여동생 도와준다고 돈 빌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사돈끼리 잘 되면 좋은 일인데 뭘 그렇게 열을 내? 너 혹시 우리 집안 무시하냐? 이 계기로 우리 아들 완전히 네 손바닥에 두고 살고 싶다 이거야? 요망하다 정말. 시모의 치맛바람이 또 불기 시작하자 남편은 의외로 시모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좀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저 이 사람 아직도 사랑해요. 많이 사랑한다고요. 이 사람한테 이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혼할 때 되어서야 제대로 내 편을 들구나. 여보. 미안하지만 너 이제 와서 정신 차린다 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내 편 들 필요 없어. 소중한 너희 어머니 여동생 편이나 들어. 너는 이제 내 사람 아니거든. 제가 쐐기를 박자 남편은 눈물 콧물 빼며 울더군요. 시누이는 진짜 저희가 이혼할 것 같은지 그제서야 쭈뼛쭈뼛 제게 다가와서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새언니,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경솔하게 행동해서 미안해요. 우리 오빠랑 이혼만은 하지 마세요, 네? 저 반성하고 있어요. 시누이가 비는데 저는 그 면전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소름 돋으니까 가짜 눈물 흘리지 말아요. 여기서 울고 싶은 건 나랑 이 사람뿐이에요. 그랬더니 신우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맞아요. 언니가 오빠랑 이혼해도 난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대로 집안 대 집안이 껄끄러워지는 건 정말 싫어요. 나중에 새언니가 내 시누이가 될지 모르는데 그럼 곤란하잖아요. 전 그게 걱정돼요. 이제서야 고백하는 건데요. 사실 새언니랑 오빠 상견례 했을 때부터 저 사돈, 아니 상진 오빠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그때부터 쭉 좋아했다고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사실 남편이 바람펴서 마냥 싫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이라도 이혼해서 다시 상진 오빠랑 잘해볼 수 있으니까요. 너도 제발 그만해라. 따지고 보면 너 때문에 나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그런 말이 나와? 오빠는 빠져있어. 이건 여자들끼리 대화니까. 근데 이게? 남편은 신우를 억지로 나가게 하려다가 신우가 땅바닥에 철푸덕 넘어지고 말았죠. 아이, 오빠 진짜 왜 이래? 그냥 잠자코 엄마랑 내 말이나 들어. 너 지금 여자 하나 때문에 동생을 밀어? 이놈이?
자기들끼리 헐뜯고 싸우는데 저는 그 틈을 타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혹시 몰라 시댁 들어올 때부터 휴대폰 녹음 어플을 켜고 있었거든요. 녹음은 아주 잘 되고 있었고 저는 신우의 절절한 고백이 담긴 그 녹음을 그대로 신우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번호는 없었지만 저와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는 그분도 계셨거든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가씨, 잘해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언니, 지금 나 응원해주는 거예요? 방금 아가씨, 아니, 네가 말한 것들 네 신랑한테 보내놨으니까 너 알아서 잘해보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 톡방 확인해봐요. 그럼 안녕. 이게 뭐야? 미쳤어? 너 돌았지? 이걸 보내면 어쩌자는 거야? 빨리 지워. 지우라고! 녹음을 재생한 신우이는 자기 음성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 제게 달려들더군요. 시모 역시 발악했어요. 저는 서둘러 그 집을 나왔습니다. 사실 둘이서 저를 쫓아오려고 했는데 남편이 온몸으로 그 둘을 막았어요. 여보, 내가 막고 있을게. 빨리 가. 어서 가라고. 아주 그렇게 혼자 꼴값을 떨더군요. 그렇게 저는 오빠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간에 전 시모는 자기 아들 마음을 못 잡는다고 제발 한 번만 시댁에 와서 얼굴 좀 비춰달라고 빌더라고요. 얘야, 마음 상했다면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다 보니 너무 너에게 바라기만 한 것 같아. 이제 다시는 너네 관계에 안 끼어들 테니 내 아들만이라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용서는 못해도 잠깐 와서 얼굴이라도 좀 비춰줘.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페인처럼 지내는데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그래도 한때 네가 사랑했던 내 아들 저대로 인생 망가졌으면 좋겠어. 너 그럼 그 죄책감 쉽게 지워질 것 같아? 평생 갈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아줌마, 제발 저한테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죄책감은 제 인생 망친 당신들이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들 인생 망친 게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모르시면 잘 생각 좀 해보세요. 그리고 딸 교육도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제에 저희 오빠 옆자리 노리는 게 너무 웃기거든요. 뭐가 어쩌고 저째? 소송도 제게 좋은 쪽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서 저는 대인배의 마음으로 전 남편에게 눈 딱 감고 전화를 했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평생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 엄마랑 동생한테 휘둘리지 말고 신용대출 같은 거 다신 받지 말고 네 인생 살려고 노력해. 나도 내 인생 살 테니까. 그나마 예정을 생각해서 일침 아닌 일침 날렸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전화기에 대고 통곡을 하는데 저는 듣기 싫어서 바로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전 시누이는 친정오빠한테 여전히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있었나 봐요. 번호를 바꾸면 괜찮을 텐데 오빠는 오래 쓰던 자기 번호를 바꾸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차단을 해도 매번 새 번호로 연락이 와서 오빠는 최대한 자존심 상하게 한마디 했대요. 충격 요법을 쓰면 좀 나가 떨어질까 싶어서요. 오빠가 뭐라고 했냐면요. 저기요, 거울은 봐요? 스스로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야. 뭐 직업은 말해봐야 입 아프고. 아니, 그쪽 뭐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애초에 사회에서 만났으면 말도 안 섞었을 거예요. 소중한 내 여동생의 가족이 될 사람들이니 그나마 상대해줬다고요. 이제 정신 차리세요, 이혼녀 아줌마. 뭐라고요? 이혼녀 아줌마? 그럼 당신 동생도 똑같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 어디 가서 예쁘다는 소리 듣거든요? 야, 내 동생이랑 어디 감히 비교해. 너보다 집안 빵빵하고 직업 안정적이고 네 오빠보다 든든한 오빠가 둘이나 있거든? 걱정 말고 넌 네 인생 살아.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전 시누이는 일말의 자존심은 남아있는지 그 뒤로는 연락이 안 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신우 남편은 외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그것도 신우 본인의 감과 추측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진짜 정신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신우는 저희 오빠도 가능성이 없어지자
뒤늦게 자기 남편한테 매달려봤지만 제가 보낸 녹음 덕에 이혼당했더라고요. 저도 지 때문에 이혼했는데 자업자득이라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살았다며 전 시누이 남편은 제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서로 동병상련이었죠. 그런 집안이랑 엮여서 액땜 제대로 했다고 이야기를 나눴었네요. 결혼 전 연애 때까지는 정말 뜨겁게 전 남편과 사랑했기에 이혼하면서도 저도 많이 씁쓸하기는 했습니다. 좋게 헤어진 게 아니니까요. 그만큼 저도 상처가 컸고 많이 아팠으니 저는 저대로,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각자 알아서 이 고통을 이겨내야겠죠.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는 건 정말 모험 같아요. 주변에서 말리는 결혼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걸 비싼 값 주고 저는 경험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러질 않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